책 읽어주는 미주놀. 여러분 오늘 이 타이밍의 마법사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팀님 벌써요? 예, 시간 참 빠르죠. 자, 총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책이. 근데 오늘부터 읽어드릴 게 3부입니다. 오케이. 1부의 큰 제목이 뭐였냐면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2부는 성공한 트레이더는 무엇이 다를까? 지난 시간까지 읽어드린 거죠. 자, 3부는 시장에서 온전히 살아남는 방법. 자, 워런 버핏과 미즈놀의 투자 원칙.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바로 그 시장에서 온전히 살아남는 법에 대한 세 가지의 소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치 있는 실수,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 시장이 쉽게 놓아준다면 해서 20, 21, 22까지 23까지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0, 가치 있는 실수. 잘 되는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잘 안 되는 방법은 그만둘 것. 스티브 클락. 와, 정말 피가 되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진공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시제품 5127개를 만들었다. 즉 5126번 실패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발견에 이르렀다. 여러분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다이슨. 예, 그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그 다이슨. 제임스 다이슨이 한 말입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효과가 없는 방법 1만 가지를 찾아냈을 뿐이다. 토마스 에디슨. 성공보다 실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프리모 레비. 레이 달리오의 핵심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수를 통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오는 실수를 사랑한다. 실수가 학습 경험이 되어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수가 진전에 이르는 경로를 제공한다는 신념은 달리오가 자신이 설립한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모은 기업 문화에도 스며들었다. 실수에 관해 언급할 때 달리오는 경건하기까지 하다. 자, 달리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실수에 대단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수 하나하나가 수수께끼와 그것을 풀었을 때 주어지는 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 하나하나가 어쩌면 내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나쁜 것으로 보는 것 같지만 저는 실수가 좋다고 믿습니다. 배움은 대부분 실수를 저지르고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달리오는 브리지워터의 직원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111쪽 분량의 문서에 그의 인생 철학과 경영 이념을 정리했다. 두 부분으로 나누는 이 자료 후반부에는 경영 원칙 277개가 실려 있는데 당연히 실수와 관련된 원칙도 담고 있다. 자, 그중에 몇 가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지만 실수를 인지하고 분석해 배우지 못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한다. 둘째, 나 자신도 당연히 실수를 저지르고 내게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내 주변 사람들,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대하는 태도다. 잘 대처할 경우 빠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배움의 기회로서 실수를 대한다면 실수도 기대되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올바른 길로 가는 과정에서 틀리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자신의 매매 분석하기. 스티브 클락은 자신이 채용한 트레이더들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과 없는 방법을 구분하기 위해 손익을 자세히 분석하라고 조언한다. 클락은 트레이더들이 어디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알면서도 그 정보를 무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클락의 조언을 구하는 트레이더들은 한결같이 하소연을 한다. 제가 운용하고 있는 포지션들입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유독 여기서 계속 손실이 납니다. 클락은 이렇게 조언했다. 잘 되는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하고 안 되는 방법은 버리세요. 애매하게 들리겠지만 이처럼 단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트레이더들이 놀랍게도 많다. 트레이더의 일치. 많은 시장의 마법사들은 자신의 트레이딩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 성공에 매우 중요했다고 증언했다. 레이 달리오는 브리지워터의 시스템도 이런 과정에서 유래했다고 밝혔다. 1980년경부터 매매를 할 때마다 그 이유를 노트에 기록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포지션을 청산할 때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포지션에 진입할 때 기록한 채 추론 및 예상과
비교했지요. 랜디 맥케이는 일찌감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트레이딩 분석을 일과로 정하고 엄격히 지킨 덕분이라고 돌렸다. 거래소 플로어에서 트레이딩을 하던 시절 시작한 절차였다. 초창기에 여러 방법을 시도했는데 제 매매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한 것이 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주문서를 복사해 집으로 가져가 검토했죠. 트레이더라면 수익이 난 매매, 손실을 본 매매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수익이 난 매매는 어째서 수익이 났고 손실을 본 매매는 어쩌다 손실을 봤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면 좀 더 선별적인 매매가 가능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매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든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한다면 트레이딩에 대한 접근법을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수 하나하나가 내역, 교훈, 그리고 앞으로 트레이딩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은 대부분의 트레이더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매매 일지는 정기적으로 검토해 보강할 수 있다. 실수를 피할 수는 없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흔히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이 된다. 계속하는 얘기죠. 여러분, 트레이더, 매매 일지 쓰라. 챕터 21,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 대단히 성공적인 매매였다. 근본적인 전제가 옳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실행 방식을 제대로 선택한 덕분이었다. 버블 이후의 트레이딩. 트레이딩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상을 실행에 옮기느냐는 구상 자체보다 중요할 수 있다. 컴오션은 1999에서 2000년 초 나스닥 시장의 폭등을 거품으로 보았다. 이제 닷컴 버블 터졌을 때 얘기죠. 2000년 3월 나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꺾이자 그는 시장이 유의미한 고점을 지났고 그동안 얻은 이익을 대부분 반납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오션은 주식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왜였을까? 거품이 형성되는 시기의 주가는 전체 기간에 걸쳐 꽤 고르게 상승할 수 있지만 거품이 꺼진 뒤 하락세는 대개 위험천만한 베어마켓 랠리가 등장하며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션은 시장이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반향을 활용하면 주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쉽겠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산 가격의 광범위한 오류가 미국 경제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추론했다. 일단 나스닥 거품이 꺼지자 오션은 경기가 둔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경기의 약세는 결국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션은 주식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대신 채권에 대해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 두 추세 모두 실현되었지만 큰 차이가 있었다. 오셔의 예상대로 주가는 오락가락 하락했지만 금리 하락은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의 상승이죠. 나스닥은 2000년 3월 고점을 기록한 뒤 2년 반에 걸쳐 80% 이상 하락했지만 그 기간 중에도 2000년 여름에는 40% 이상 반등했다. 오셔가 주가 지수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추론을 실행했다면 예측은 맞았더라도 이때의 대대적인 베어마켓 랠리를 거치며 강제 청산되어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오셔는 주식에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대신 채권에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채권 시장은 꾸준히 상승했다. 대단히 성공적인 매매였다. 근본적인 전제가 옳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실행 방식을 제대로 선택한 덕분이었다. 추진력. 22장 시장이 쉽게 놓아준다면. 밤새 특히 주말 동안 상당히 초조해하다 장이 열리고 매매가 재개되었을 때 자신이 예상한 가격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때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마티 슈워츠. 고유한 견해. 트레이딩과 관련된 조언 중에는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나 규율의 필요성과 같이 본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 특히 내가 만나 트레이딩한 많은 트레이더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이따금 과거에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는 통찰을 제시하는 트레이더도 있다. 나는 이처럼 고유한 견해를 특히 좋아한다. 고유한 견해를 바탕으로 한 트레이딩의 원칙이라는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것이 마티 슈워츠의 금원이다. 보유한 포지션 때문에 깊은 근심에 시달릴 때 시장이 쉽게 벗어날 기회를 준다면 슈워츠는 이렇게 하라고 조언한다. 밤새 특히 주말 동안 상당히 초조해하다가 장이 열리고 매매가 재개되었을 때 자신이 예상한 가격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때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마디 덧붙일게요. 보통 우리가 물리거나 그랬을 때는 빨리 그 위험 회피 선호 심리가 있어가지고 막 탈출하고 싶으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막 평단까지 올라서 확 팔아버리면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죠?
내가 주식을 파는 순간에 누군가는 주식을 사고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에 누군가는 주식을 판다. 그렇다면 결국은 심리가 매수와 매도의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압니다. 오랜 시간 물리다 보면 멘탈이 나가서 빨리 피하고 싶은 그 충동을 느끼죠. 챕터 23 매진하는 즐거움 이 마지막 장입니다. 트레이딩은 단순한 일이나 부자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트레이딩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도전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매진하는 일이다. 시장의 마법사들은 꽤 흥미로운 표현으로 트레이딩을 설명한다. 브루스 코브너.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거대한 다차원 체스판과 같다. 순전히 지적인 즐거움이다. 짐 로저스. 시장은 거대한 3차원 퍼즐이다. 하지만 커다란 테이블 위에 조각들을 펼쳐놓고 맞출 수 있는 퍼즐은 아니다. 밑그림은 계속해서 달라진다. 날마다 몇몇 조각이 사라지고 몇몇 조각이 추가된다. 데이비드 라이언. 트레이딩은 거대한 보물찾기와 같다. 여기 어딘가에 주간 차트북을 쓰다듬으며 큰 수익을 안겨줄 보물이 있다. 나는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 스티브 클라크.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 같았고 게다가 돈을 받으면서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무보수로 할 수도 있을 만큼 진심으로 즐겼다. 몰로 트라우트. 당장 은퇴해도 이자 수입으로 평생 편안히 살 수 있다. 트레이딩이 좋아서 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게임으로 큰 돈을 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 말고는 하고 싶은 일이 없다. 트레이딩이 재미가 없어지거나 이익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오면 그만둘 생각이다. 이 고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트레이딩을 게임에 비유했다는 것이다. 시장의 마법사들에게 트레이딩은 단순한 일이나 부자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에게 트레이딩은 좋아서 하는 일이다. 그들은 도전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매진한다. 트레이딩은 단순한 일이나 부자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트레이딩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도전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매진하는 일이다. 여러분, 저도 주식이 골프가 너무 안 될 때는 이런 거 왜 하지? 그때 저의 골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네가 골프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 백도가 넘는 날, 비가 오는 날, 바람 불어 추운 날도 골프장 나가는 자신을 발견할 거네. 맞더라고요, 여러분. 맞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챕터의 소제목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1장 실패는 예측할 수 없다. 4장 경쟁 우위가 필요하다. 5장 노력과 수고가 중요하다. 8장 위험관리. 9장 자기규율. 12장 패배도 경기의 일부다. 15장 규모가 중요하다. 16장 불편함을 추구하라. 17장 감정과 트레이딩. 자, 역자 후기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잭 슈에거는 30년간 선물 옵션, 외환, 상품, 헤지펀드 그리고 주식시장의 대가 60명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은 투자 철학과 원칙, 실패 경험과 성공의 지혜를 시장의 마법사들 총 4편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총 2200쪽이 넘는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 4편을 전부 해체해 23개 주제 아래 55명 트레이더의 사례와 함께 다시 정리한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타이밍의 마법사들이다. 주식시장의 마법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성공이 아닌 실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일부에서는 위대한 트레이더들의 고통스러운 실패를 되짚어본다. 일찌감치 경험한 실패에도 그들이 마침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끈기, 해야 할 일을 하는 자기 규율, 노력과 수고, 훈련, 그리고 치열한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2부에서는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성공에 필요한 자질과 경계의 심리 상태, 트레이딩을 대하는 태도와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트레이더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특징을 소개한다. 3부에서는 시장에서 온전히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지침을 다룬다. 실수를 분석해서 반복하지 말아야 하며 공경에 처했을 때 시장이 다 순전히 놓아준다면 아직 나올 때가 아니라는 조언은 특히 유용하다. 일반 투자자로서 손실에 어떻게 대처하고 원칙은 언제 수정하며 매매에 나설 때와 중단할 때는 언제이고 한 발짝 물러서 전략을 재평가할 때는 언제인지 그 타이밍을 생각하며 이 책을 읽어나간다면 다시 한번 손실을 어떻게 대처하고 원칙은 언제 수정하며 매매에 나설 때와 중단할 때는 언제이고 한 발짝 물러서 전략을 재평가할 때는 언제인지 그 타이밍을 생각하며 이 책을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원칙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저자가 서문에서 강조하듯 타이밍의 마법사들은 투자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 삶의 지혜와 성공에 관한 의미 있는 지침서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새로운 호기심을 발견한 독자라면 앞서 나온 시장의 마법사들 총 4편에 실린 인터뷰를 되짚어 읽어도 좋을 것이다.
시장의 마법사들 여러분 한 권 책 진짜 두꺼워요. 근데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필독서죠. 자, 변함없이 저희 미주놀의 책 읽어주는 미주놀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더욱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